네, 안녕하세요. 엠브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소에 뭐 이런 영상을 그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향후에 뭐 1차 조금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때까지 뭐 계속 내리다 하더라도 또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21선을 넘어섰다가 60일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기업들도 뭐 몇 개 있긴 있었지만, 뭐 대부분 2차전지가 지금 이제 인버스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고,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반등이면, 며칠간은 조금 상승의 기운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전환이 되었으면 하고, 이전에 이제 뭐 IRA도 언급했지만, 추가로 뭔가 하락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생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자, 뭐 그런 이슈들은 또 상원, 하원 이야기 나오면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이제 하원에서 나왔던 그 법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많이 올랐죠. 근데 테슬라하고 한국 2차전지하고는 뭐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테슬라도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뭐 별도 영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한두 번 언급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테슬라는 그냥 일론 머스크만 봐라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라는 거.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좀 더 과하게 오르더라고요. 약간 이제 과열적인 느낌도 들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스타트 되었고, 이전부터 이제 그 도지에서 지금 이제 나오면서 어제 이제 좀 더 이제 강하게 이제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저는 이제 로봇 쪽에 조금 더 2차전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연결성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전기차는 뭐 그냥 그 정도, 너무 특별히 고민하지 마라 라는 거. 테슬라가 뭐 유럽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판매가 둔화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사실 전기차가 테슬라 외에 아직 뚜렷하게 경쟁 기업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BYD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BYD가 이제 중국에서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중국 판매량에 테슬라하고 영향이 있을까? 그런 고민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주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그거는 뭐 BYD의 사정일 뿐이고 테슬라하고 영향이 그래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무시할 정도, 특별히 고민하지 말자, 요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여튼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서 테슬라가 오르면 사실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는 기업이 LG엔솔이죠. 오늘 뭐 LG엔솔 것도 보겠지만, BYD 사례를 보면 중국 치킨 게임에서 중국이 진 건가?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아니면 이제 BYD 차량들의 BYD 자체가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제 영상 이제 미국의 이제 LFP 관련해서 GM이 이제 삼성 SDI하고 해서 LFP 각형 전환을 가속화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어제 뭐 살짝 언급드렸던 게 LNF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주가를 딱 이제 시작을 했었죠.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제가 MOT죠. 저는 이제 MOT가 삼성 SDI와 관계가 높아요. 이제 GM, 삼성 SDI 뭐 이 연관으로 해서 MOT가 그 주가가 이제 시외에서 9%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이 정규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쭉 빠져버렸죠, 지금 보면. 어제 이제 조금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21만 주 팔았네요. 쭉 사오다가, MOT 같은 경우. 기간은 거의 없고,
그 SDI하고 MOT하고 관계인데, 그래서 SDI 주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봤죠. 오늘 오전에. MOT는 좀 과하다. 10% 오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올랐다 하면서 결국 이제 5%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죠. 그 다음 이제, 자, 오늘 이제 제가 봤던 종목들 흐름입니다. 다. 모든 종목들을 제가 이제 2차 전지에서 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유심히 봤던 흐름에 의해서, 이 종목이 조금 더 가겠다, 괜찮겠다, 이런 느낌들 좀 복귀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LNF는 어제 느낌으로 봤을 때 좀 아침부터 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지금 보면 거의 보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LNF가. LNF는 잘 안 되겠구나,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LNF 미트라캠 투자 부분 제가 이제 링크를 좀 드렸지만, 왜 했을까? 뭐 그런 고민이 들었던 거죠. 그 LFP 미국에서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LNF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막판에 16%까지 좀 상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연기를 좀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은 며칠 전부터 사고 있었고,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관이 얼마나 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좀 많이 오르는 게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보면 기관의 힘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1만 주, 외국인은 15,000주 밖에 안 샀어요. 그 기관은 이전에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엄청 많이 팔았죠. 뭐 공매도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죠? 그 되돌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LNF가.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사도 됐었다는 거죠. 그 MOT 좀 보고, 실제 이 삼성 SDI가 오늘 조금 강했었거든요, 아침에.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LG엔솔도 그렇고, 급격하게 올라갔죠. 거기에 비해서 LNF 그래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 나중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LNF에 대해서는 어제 시나리오, LFP 시나리오를 보면 오늘까지 성공했다라는 거. 거의 내일도 상승한다면 한 20% 정도 먹을 수, 이틀 만에. 그런 흐름이 지금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유심히 조금 보는 게 나트륨입니다. 애견 케이밀 한다고 그냥 스타트 했어요. 좀 플랫하게 가다가 막판에 크게 올랐죠. 25%까지 당겼습니다. 그 전 고점까지 갔죠. 여기 조금, 저는 에게케미칼이 이날 정도에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더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회복을 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MOT 어제부터 보고, 삼성 SDI 기사, 그 다음 LFP 이야기 보면서 BYD, 테슬라에 연결하면서 MOT 한 봤었고, 갔다. 그 LNF가 오늘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애견케미칼은 나트륨이 그래도 다른 종목, 다른 테마들, 2차 전지도 종류가 많잖아요. 전고체, 뭐 양극재, 뭐 전해액 이렇게 있는데, 나트륨 배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요 부분은 이제 적중했죠. 적중했고, 삼성 SDI도 이제 유증이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는데, 오늘 스타팅은 대단히 괜찮았어요, SDI가. 그리고 막판에 이제 꺼지지도 않고 8.68%. NXT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NXT에서도 한 1, 2% 지금 차이 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8%가 올랐고, 오늘 보면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외국인 기관이 꽤 많이 샀어요. 어제 외국인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는지, 27만 주.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삼성 SDI는 조금 반등폭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심은 사실 LG엔솔이죠.
LG전설이 최근에 이제 과하게 빠져서 좀 반등의 이제 상황이 온 것으로 제가 어제 봤거든요. 이쯤 5월 23일. 그 다음날 올랐고 어제 좀 빠졌잖아요. 이제 다시 반등을 했죠. 실제 보면 4일째 상승입니다. 30만원을 도전할 수 있을까? 이 지점만 어느 정도 넘겨주면 순차적으로 이제 이 쭉 올라가서 요 위에 120선까지는 가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은 6%로 뭐 그래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죠. 기관이 6%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오늘 뭐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편이었죠. SDI 대비해서. 사실 SDI는 요날 이제 많이 빠져서 그렇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SDI 이야기하면 이제 신흥, 상신 뭐 이렇게 보는데, 원래 좀 잘 못 따라왔는데, 상신 EDP는 좀 따라왔었어요. 9.94%. 사실 이제 이 SDI보다 더 올라줘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상신 EDP는 특별히 그렇게 뭐 바닥을 좀 다지는 중이라서 그래프가 보면 그죠?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옆으로 쭉 흐르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이제 삼성 SDI 보면서 이렇게 이제 상신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됐던 게 LMMR이죠. 개발했다고 해서 그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13%. 그러니까 비슷한 류의 기업으로 보면 에코프로 BM 대비 포스코 퓨처엠이 더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LNF도 더 많이 올랐고, 그런데 양극재의 이제 명암이 조금 뭐 이게 이제 얼마나 연속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신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그 외국인 오늘도 보면 외국인 들어왔죠. 들어왔고 포스코 퓨처엠도 10만 주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기간은 아직 이 턴이 안 된 것 같고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었다. 에코프로 BM은 두 개 다 들어왔죠. 외국인 기간 8%, 9% 올랐죠. 자, 오늘은 에코프로 BM의 이제 명성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한 8% 정도, 9%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 특별한 뭐 이유가 있다기보다 이제 엔캠 전해액이 대표주 8%, 시외에 더 올랐습니다. 지금 좀 차이가 나네요. 이 종목은 엔캠 외국인 기간, 요거는 크게 강하지는 않은 편인데 외국인이 한 9만 주 정도 들어와서 기간도 뭐 팔지 않아서 이렇게 오른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오전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막판에 보니까, 제가 이제 대주전자재료는 음극재 산업이 이제 차세대 기술이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대표 종목이고 9% 오르면서 체면 정도 차리는 상황이다. 여기도 지금 보면 외국인 기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이제 종목들이 보면 막판에 이 뒤에서 얼마나 끌어올렸냐. 이게 한 12시, 1시부터 여기에서 약간 명암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올라서 향후에 한번 이런 일이 더 나타났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사실 이유는 뭐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앞부분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LFGM 강화, 뭐 BID 관련, 테슬라 관련, 이전에 얘기했던 IRA, AMPC 관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2차 전지의 저점을 좀 바라는 이런 느낌. 뭐 기관도 외국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 대비 지금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쪽 그 산업들이.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일부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연속되느냐.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이 반등의 폭이 최근에 비해서 꽤 컸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